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더위가 차츰 사라져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야말로 재즈를 감상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채널 구독자님께서 인생에 남을 재즈 명곡과 보컬 추천을 요청하셔서 먼저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주관인 거 양해 바라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을 재즈 명곡 위주로 보컬과 연주자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서도 전에 소개해드렸던 재즈계 3대 디바 엘라 피츠제랄드, 빌리 할러데이, 세라 본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마일 데이비스가 연주한 곡까지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상 원곡을 직접 들려드리긴 어려우니 아래 설명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너무 유명한 곡이죠. 모 구두회사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그녀의 슬픈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는 한간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을 원하다니 나는 바보군요. I'm a fool to want you, 빌리 할러데이가 부른 곡입니다. 원래 이 곡은 1951년 프랭크 시나트라가 직접 작곡에 참여하여 발표한 곡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빌리 할러데이 버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곡을 쓸 때 당시 미국의 유명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사랑에 빠져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곡의 가사에는 당시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오는 감정이 아주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이 곡이 재즈 발라드의 대표곡이 된 이유는 곡의 퀄리티가 좋은 만큼 유명한 재즈 보컬리스트들에게 의해 많이 연주되고 녹음되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패기 리, 타니 베넷, 다이나 워싱턴, 챗 베이커, 그리고 밥 딜런까지 많은 버전의 I'm a fool to want you가 있지만 역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버전을 이야기하자면 빌리 할러데이의 버전이 바로 떠오르죠. 인종차별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 삶의 모든 애환이 담긴 그녀의 생전 마지막 앨범 Lady in Satin에 수록되어 있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빌리 할러데이의 목소리는 수년간의 알코올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급격히 바뀌어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넘어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인생에 남을 재즈 명곡은 재즈 3대 디바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최고의 보컬이죠. 바로 엘라 피츠제럴드의 My Melancholy Baby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처음 이 곡은 1912년 미국의 TV 배우 윌리엄 프롤리에 의해 처음 불려지고 진 오스틴 등에 의해 흑백 TV에서 불려진 미국의 고전 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곡은 영화, 라디오 등 다양한 곳에서 연주되고 불러졌으며 많은 재즈 뮤지션들의 재즈 레파토어 중 하나가 되었죠. 그중 엘라 피츠제랄드의 버전은 어떻게 재즈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볼브사에서 1960년 영화 Random Man Write My Epitaph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영화와 동명 타이틀의 음반으로 레코딩했는데요. 마이 멜랑콜리 베이비도 이 앨범에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90년 볼브사에서 CD로 다시 리메이크하여 The Intimate Ella라는 앨범으로 재발매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앨범은 엘라 피츠제랄드의 음반들 중에서 1950년대 데카에서 제작한 엘라 Sings Girl Sing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음반으로 손꼽히는 명반으로 당대 최고의 세션이었던 폴 스미스의 피아노 반주로만 이루어진 듀오 앨범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앨범을 통해 표현되는 엘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울려져 나오는 감성과 그녀의 음악적 해석력과 감각은 그녀의 매력에 매료되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고 평가했죠. 와, 이 벌레야. 다음 소개해드리는 곡과 뮤지션도 너무 멋진데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평론가들이 그녀에 대해 말하기에 현대 재즈의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개가 있다,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목소리 중 하나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의 보컬 실력은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라본인데요. 당시 그녀와 같이 4옥탑을 넘나드는 재즈 보컬은 흔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 폭넓은 음역대 안에서 펼쳐지는 그녀만의 표현력은 현 재즈 보컬의 즉흥성 및 예술성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되죠. 소개해드릴 앨범의 수록곡 모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수록곡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6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불꽃처럼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천재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이 함께 있기에 더욱 빛나는 앨범이기도 한데요. 1955년 발표한 그녀의 이름을 딴 동명의 앨범 세라본입니다. 때로는 앨범명을 세라본 앤 클리포드 브라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두 뮤지션의 콜라보레이션 앨범으로 살아본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었다고 하네요. 1999년에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전혀 이질감 없는 악기와 목소리의 미세한 조화가 매력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앨범 전체를 감상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슬슬 가을이 다가오기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는 곡인데요. 네, 바로 Autumn Leaves입니다. 가을이면 저를 포함해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공연 레파토어로 꼭 넣는 곡이기도 하죠. 재즈하면 떠오르는 대표 재즈 스탠다드 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1945년 헝가리계 프랑스인 조셉 코스마가 작곡한 곡으로 미국의 가수 조니 머서가 가사를 붙였죠. Autumn Leaves는 AABC 형식의 2/5번 코드 진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퀀스 진행의 멜로디 진행으로 즉흥 연주에 최적화되어 있기에 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인기 있는 레퍼토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 마이너 키로 트럼펫과 색소폰이 연주하기에도 편한 이유도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버전의 Autumn Leaves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하는 Autumn Leaves가 있죠. 바로 1958년 발표되어 블루노트 음반 중 판매 최고 기록을 세운 재즈 청취자라면 꼭 가지고 있다는 앨범 캐논볼 애들리의 Something Else입니다. 이 앨범은 알토 색소폰의 캐논볼 애들리가 마일 데이비스 퀸텟 멤버로 활동하는 기간에 녹음되었으며 마일 데이비스가 사이드맨으로 참여한 몇 안되는 음반 중 하나입니다. 앨범은 두 연주자뿐만 아니라 참여 세션맨들도 모두 리더들인 셈인데요. 피아노의 행크 존스, 베이스의 샘 존스, 드럼의 아트 블랙키로 구성되어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죠. 이 앨범의 Autumn Leaves를 들어보시며 마일 데이비스의 간결하고 서정적이면서도 예수가 있는 트럼펫 사운드와 캐논볼 애들리의 화려하면서도 블루지한 사운드가 서로 대비되며 환상의 조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남을 만한 멋진 재즈곡들과 함께 사색의 계절, 가을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생에 남을 재즈 명곡들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뮤지션 및 앨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날은 점점 좋긴 한데 햇빛 아래 너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양한 이런 풍경 보여드리면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실내에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더라? 지금 코로나라서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촬영도 들어갈 수 없고요. 다음에는 실내에서 한번 다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아직까진 덥네요. 제가 잘 아는 재즈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연습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좀 실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